요즘 것들의 주식 투자를 다룹니다. 주코와 노미의 주코노미 주코노미 TV. TV. 상당히 재밌게 해보려고 경제 기자랑 제가 조금 짜봤는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투자 고민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나눠보는 시간을 앞으로 1시간 동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고민을 정말 잘 들어주고 또 적절한 조언을 해주실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저희 염승환 부장님,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러면 먼저 사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이 이제 5월 거의 이제 말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시장이 참 올해 1월부터 1월에 딱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 그 라떼 짱구님처럼 특히 기술주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나 좀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애플은 좀 양호하다고 쳐도 이 좀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던 이 테슬라가 또 뭐 비트코인 이슈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크고, 또 최근에 금리가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흔히 이제 금리 오르면 뭐 성장주는 좀 안 좋고 가치주는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최근에 그러면 또 그러지도 않아요. 금리가 결국 이제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는 거를 뭐 우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또 우리가 또 경기 민감주를 또 뒤늦게 투자하신 분들은 또 이번 주 들어와가 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중국의 철강석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바이앤홀드라는 전략이 너무나 잘 통했는데 올해 2, 3, 4월 이렇게 보면은 파도 타기를 잘하신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월등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지금 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게 뭐 금리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건데, 과거에도 뭐 미국의 나스닥도 보시면 2015년도에 말에 이제 당시에 이제 옐런 의장이 결국 그 금리를 또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 성장주들 다 사실은 급락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2배, 3배, 4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소음에 저는 그 신경을 안 썼으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사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 애플과 테슬라를 갖고 계시다면 저는 저 기업들이 성장이 끝났을 때가 더, 저는 오히려 그때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나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플과 테슬라가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라든가 이익 성장이 나와주고 그런다면은 굳이 고민할 필요 없고,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을 때 비중을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분께서 제가 그 여기 이제 그 나온 내용만 봐서는 애플과 테슬라만 하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근데 뭐 진짜 비중이 여기에 100% 있다면 일부를 좀 옮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 이게 분산 투자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 4월, 5월 달 장 뭐 느끼셨겠지만 기술주 100%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금을 소비재 기업으로 저는 옮기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이 보는 게 장기 사이클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 올라갈 거냐 이걸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시장의 예상치는 2023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많이 잡혀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내년 뭐 하반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거 사례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결국 금리가 올라갔을 때 증시가 한 15%인가요? 그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다시 또 2, 3년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ETF를 살 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역시 지수형 ETF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펀드 매니저, 어떤 투자자도 사실 물론 정말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 제외하고는 지수 수익률을 이기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유언장에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유언장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으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내 유산의 90%를 투자를 하고 단기 국채에 10%를 투자를 해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수가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S&P 500 지수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너무 클 수 있는데 이 S&P 500은 대표 또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난 130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 우상향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또 위기는 오겠죠. 뭐 2008년 같은 금위기가 또 올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연금저축계좌의 또 장점이 뭡니까? 계속 분산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분할로 내가 월마다 얼마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정말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더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찬스가 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내가 좀 나는 어떤 특정 산업이 좋다.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뭐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는 게 친환경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면 이제 전 세계 클린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뭐 ICLN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전 세계 2차 전지 회사에 투자하는 LIT라든가 이런 상품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요즘에 그 농산물 시장이 또 뜨거운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농업 관련주들이 되게 좀 부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도 좀 찾아보니까 MO라는 또 이 코드명으로 돼 있는 이 농기계, 뭐 농산물 이런 데 투자한 또 ETF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정말 이 미국 시장에는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분산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S&P 500만 하겠다가 아니라 뭐 그런 것들도 한두 개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시면 그게 진짜 분산 투자거든요. 그렇게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를 정말 매달 연금저축에서 투자를 좀 장기 적립식으로 하시면 저는 뭐 반드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주식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그럼 해야 되는데 들일 시간이 많지 않다. 이 두 가지일 때는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세워질 거잖아요. 근데 지수 전체 투자하는 거는 50등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대학 때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빵점인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50등은 할 수 있다는 게 50등이 아닌 것 같아요. 1등이에요, 1등. 1등인가요? 지수? 왜냐하면 2008년부터 제가 정확하게 수익률 차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하고 S&P 500 추정하는 이 상품하고 수익률 내기를 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S&P 500 지수가 이겼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비유는 적절하긴 한데 근데 결국에 이 지수 추종형의 장기 투자하면은 저는 정규일동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주식 투자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식은 상상력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부터가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정말 상상력을 발휘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읽으신 분들이 저는 투자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저를 기업으로 본다면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저의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 염승환이라는 사람이 6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걸 보고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 발휘 잘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되게 좋은 게 작년 11월에 백신 나오자마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이제 백신 나왔으니까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갈까? 백화점 가겠죠. 백화점, 마트, 약간 서비스 업종이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11월에 백신 나왔을 때는 그게 당장 된 게 아니라 백신 접종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주린이 분들은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하려고 하세요. 그럼 지금 보면요. 데이터를 보면 지금 백화점 매출액이 엄청나요. 근데 그거 보고 하면 이미 늦었죠.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투자를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뭐 실패하면 어떡하냐.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주식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주식 시장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무서워해 가지고 내가 상상력을 잘 발휘했는데도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가가 움직여 버려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러려면 평소에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단 30분이라도
뉴스도 보시고 여기 뭐 한국경제신문도 읽어보시고 인터넷이나 이런 거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구독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페이퍼로 보시는 게 훨씬 눈에 잘 들어와요. 이 줄쳐가면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스크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고 나서 당연히 까먹겠죠. 근데 나중에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환경 컨센서스라는 또 좋은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무료로 산업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다 무료로 거기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매일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아 나는 난 반도체가 관심이 많다. 그럼 반도체만 찾아가지고 매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의 반도체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 계속 나와요. 아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어떻다. 이게 보여요. 변화가. 그 변화가 보이면 내가 그걸 보고 투자를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절대 저는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6개월 후에 뭐가 좋아질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시고 다만 그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선 평소에 그런 뭐 신문이나 보고서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아마 저는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부장님이 신문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신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신문의 효용은 그 뉴스를 큐레이션해 주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다 느끼실 거예요. 정보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세상에. 그런데 이 신문이라는 건 저희 편집국에 한 기자가 250명 정도 있는데 그 기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이슈 그거에 대해서 해설이 꼭 붙어야 될 이슈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면부터 쭉 보시면 오늘의 사람들은 이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투자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유튜브를 보시면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것만 추천을 해주잖아요. 정말 귀신같이 내가 이 주식 좋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여주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떨어진다는 얘기만 계속 보여주게 되는데 이 신문은 그런 편향이 심리적인 편향이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 경제 기자가 이번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이거 아이디 보자마자 슬퍼서 사실 선택을 했어요. 다 잃었소라는 아이디의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기 투자가 뭐 가장 좋긴 한데 가장 힘든 게 저 아까 이제 포스코나 LG 디스플레이가 10년 전에 비해서는 주가가 엄청나게 사실 지금 아직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사실 부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은 정말 회사가 그 뭐죠? 그 한진해운은 사실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장기 투자도 뭐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 장기 투자 하더라도 항상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그게 좀 쉬운 건 아니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내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5년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알고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오늘 사서 오늘 판다면 사실 뭐 기업을 알 필요가 있나요? 그냥 단지 뉴스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냥 사서 오늘 뭐 팔아서 수익 내면 되는 거죠. 손실이면 손절인데 다만 5년, 10년 뭐 아니면 짧게는 1년 정도 내가 가져간다면 이 기업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 기업의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 도대체 어떤 지금 상황인지 예를 들면 뭐 LG화학이라고 치면 LG화학의 전방 산업은 뭐죠? 바로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시장이고 삼성전자는 전방 산업이 되게 많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아니면 PC 또 서버 되게 다양합니다. OCI를 하나 예로 들면 OCI가 예를 많이 들게 되는 게 사실 정말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준 기업이잖아요. 옛날에 2010년도에 60만 원 하던 회사였으니까 그게 지금 10만 원이지만 코로나 때 2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전방 산업이 태양광이 너무나 좋았어요. OCI가 투자도 많이 하고 돈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근데 결국엔 돈이 되니까 중국 회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 폴리실리콘이라는 게요 이제 태양광 전지 만드는 원료인데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냥 공장 지어가지고 중국 회사들 돈 많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대주면 되니까. 그래서 증설을 해가지고
이 결국엔 OCI를 이제 망가뜨려 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방 산업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이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 기업만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방 산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다른 회사가 다 만들어서 뛰어들면, 내가 치킨집을 나 혼자 잘해서 뭐 하겠어요? 치킨집은 사실은 닭 튀기는 기계 놓고, 물론 이제 각 회사마다 레시피는 다르겠지만 너무 잘 되면 옆에 막 여러 개 생기면 무한 경쟁 펼쳐져 가지고 마진 다 깎아 먹잖아요, 사실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쨌든 전방 산업이 너무 좋은데 누구나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탈출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기업의 경쟁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왜 코카콜라에 투자했겠어요? 코카콜라는 아무도 못 만들잖아요. 그 레시피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경쟁력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기업 투자했을 때 누가 이 기업을 위협할 만한 그 경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좀 쌀 때 사야죠. 아무리 좋아도, 제가 요즘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 상담을 진짜 많이 받아요. 특히 뭐 풍력 테마나 태양광, 요즘에 주가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상담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비쌀 때 샀어요. 주가가 보니까 10배 올라갔어요. 태양광 풍력 시장 좋은 건 알지만 주가가 1년 만에 10배 올랐어요. 그럼 거기서 2배, 3배, 4배 오르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사실은? 쉬었다 가야죠, 사실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받고 가야 돼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저는 월봉에서 5개월 선 정도 올 때 사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이렇게 태양광 풍력 사신 분들은 월봉에서 5개월 선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높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근데 만나러 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좀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합리적 가격에서 사면 일단 편하거든요. 내 마음도 편해지고 흔들리지도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결국 저는 이제 숙제 검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투자한 기업이라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적어도 분기라도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 기업 담당자가 그 기업 설명회를 해요. 우리 회사 실적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방 산업에서 또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기 보고서로도 내고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도 내줍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하는 거죠. 아, 내가 투자한 회사가 지금 이 학생이 숙제를 잘했구나. 그러면 이제 뭐 칭찬하면서 더 사주면 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형편이 없어요. 그럴 때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일시적인 건지 구조적으로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CI처럼 중국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진 건지, 이러면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냉정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그냥 잘라내야 돼요, 사실은. 미수를 자꾸 하게 된 이유가, 미수했을 때 몇 번 성공을 했거든요. 손해를 봐도 다시 또 하면 또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환상이 좀 빠지거든요. 우리 뭐 카지노 가서도 사실 그러잖아요. 한번 이제 처음에 따신 분들은 계속 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자꾸 여운이 남으니까 그러다 이제 결국엔 다 없어지기도 하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도요, 사실 요즘에도 지금 하루에 증시가 급락하는 장도 아닌데도 하루에만 지금 반대 매매가 300억 정도씩 계속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들이 지금 반대 매매로 계속 지금 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미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결코 미수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미수를 한다는 건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나는 미수는 뭐죠? 결국 오늘 사서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중에는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주식 투자할 때 시간과 같이 가면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좋은 기업을.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8월, 9월, 10월에 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대부분이 결국엔 8만 원, 9만 원 다 간다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애널리스트들도 타이밍을 못 맞춰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에 9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단타만 하셨던 분들하고 특히 작년에 그냥 시간을 이겨내신 분들, 그냥 특히 여성분들이 작년에 삼성전자 사서 수익이 엄청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사셨던 분들이. 남자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단타를 많이 하셨는데 여자분들은 안 파셨대요. 그래서 한 40% 정도 수익을 그냥 3개월 만에 내버리셨는데, 결국에 저는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적인 아무리 좋은 기업을 내가 알고 있더라도 단기로 하루 이틀 이렇게 매매해 가지고는 절대 큰 수익도 낼 수도 없고, 잘못 내가 그 타이밍을 잡으면 하루에도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수를 쓰면 그 데미지가 뭐 몇 배에 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주식 투자 또 장기 투자 하려고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내가 은행 예금 이자에 만족 못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오늘 내일 사고 팔려고 주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내 노후를 대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이 미수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나는 그냥 투기 트레이더가 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주변의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미수나 이런 거 하다가 결국에 이제 발을 들이셨고, 결국 여기에 빠지셔 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아직 늦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정말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 되신 분들도요, 다 저렇게 하시다가 결국에 스타일 바꾸셔서 다 성공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성공한 분들은 없어요. 다 전재산 날려보기도 하고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예, 하면서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진짜 이 단기 매매랑 좀 한번 인연을 끊고 한번 좀 마음을 독하게 먹으시고,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장기 투자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해보세요. 진짜 한 주, 두 주, 세 주라도 천천히 정말 장기 투자, 아니면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에 코스피를 추정하는 그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번 진짜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6개월, 1년 후에는 정말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요 사연 읽으면서 이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혹시 그 넷플릭스에서 빌리언스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빌리언스. 예, 네, 예.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네. 저도 열심히 보는데,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헤지펀드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매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해서 그 회사 안에 있는 그 정신 상담해주는 분한테 가서, 내가 이런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 약간 우울감에 빠져 있다라고 하니까, 그 심리 상담해주는 분이 첫 번째로 물어본 게 이거더라고요. 요즘 잠은 잘 자고 밥은 제 시간에 먹고 일정한 꾸준한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뜬금없죠. 나 심리 컨트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실 주식이 굉장히 정신적인 판단이고 이 선택의 영역인데, 이게 잘 되려면 사람이 생각보다 신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먼저 내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좋은 밥을 먹고 또 꾸준히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부터 나를 컨트롤해 보는 게 이 주식하는 매매에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사연자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가라는 거를 예측하기 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가 고점에서 팔 걸, 이런 좀 후회는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데, 당시에는 좀 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요, 결국에 별거 아니거든요. 예, 기회는 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만 하고 뭐 주식 투자할 것도 아니고 평생 하신다고 봤을 때 또 내가 뭐 이런 실수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에서 그 나시님이 얘기한 거 딱 들어보니까 완벽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맞아요. 워런 버핏도 실수 많이 했고요. 이게 위대한 투자자라고 해서 그냥 100%다 성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정말 수익률 좋은 이 슈퍼개미 분들, 정말 가치 투자 잘하시는 분도 막 몇 억씩 손절하고 그래요.
완벽한 건 절대 없으니까 뭐 그거 내가 못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주식 시장은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하고 변동성이라는 이 횡포거든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좀 이겨낼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가는 변동성이 너무나 심해요. 오늘 10% 올라서 기분 좋아했다가 내일 5% 빠지면 또 기분 나빠서 우울해지고, 다음 날 또 올라가면 또 행복해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시간하고 같이 가면 좋아요. 근데 왜 시간을 못 이기냐면 자꾸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가 10% 올랐을 때 팔았다가 고점에서 팔고 포스코를 지금 그걸 팔아가지고 샀으면 또 10%를 또 먹었을 텐데, 또 수익을 냈을 텐데, 이 생각들을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결코 그거는 사실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뭐 신에 가까울 정도로 교체 매매에서 수익 낼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옆에 친구가 수익 내면 되게 부러워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내 계좌는 수익 안 나고. 그래서 친구가 수익 나는 그 기업으로 많이들 갈아타요. 근데 그 기업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잘 안 가니까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시간과 좀 함께 하시면 되게 좋은데 이 시간과 변동성을 견뎌내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주식 투자 하시는 거 평생 하실 거니까 너무 내가 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너무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할 때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그 얘기는 작년에 한두 번 했는데, 이건 실제 사례인데 카카오를 그 작년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코로나 때 한 15만 원까지 좀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주가 그때 사신 분이 계세요. 제 고객분 중에 몇 분이 사셨는데 당시에 주가가 이제 1, 2만 원까지 갑자기 한 달 만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한 20-30%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 두 분 정도는 파셔 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또 빠질 거야. 예, 다시 싸게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려고 해서 판 게 아니라 타이밍을 한번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는 그런 거 할 능력 안 되니까 그냥 냅두겠다 하신 분도 계세요. 결론적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은 아직도 단 한 주도 못 사고 있고요. 못 갖고 있어요. 못 사요. 왜냐, 그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물론 그 당시에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못 삽니다. 왜냐, 파는 순간 내가 이 수익금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다시 들어갔을 때 여기서 또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여태까지 본 것도 날릴까봐 이 공포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못 사요. 근데 안 파셨던 분은 좀 빠져서 기분 나빴지만 그냥 카카오가 뭐 어차피 우리 한국의 독점 기업인데 또 코로나 수혜주고 그냥 가보자 하셨던 분은 그냥 끝까지 가져간 거예요. 중간에 40만 원 갔다가 33만 원 갈 때도 안 팔았어요. 기업의 가치 믿고 끝까지 타이밍 안 보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그냥 끝까지 극대화하셨고, 너무 내가 이제 자만하셔가지고 난 타이밍 볼 수 있어, 사고 팔면 훨씬 좋잖아, 이러신 분들은 결국엔 30% 수익 내고 두세 배 먹을 걸 다 그냥 포기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그 중간의 과정에서 이런 변동성,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기준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어요. 내가 이 기업만 잘하면 돼요. 내 능력 범위를 알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가 잘 돼 있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칙대로 내가 뭐 장기 투자하기로 했고 이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팔겠지만 성장하는 게 보인다면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거거든요. 마인드 컨트롤만 저는 좀 잘하시면 좀 될 것 같아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1시간이 넘게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 고민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거 고민 들으면서 사람 투자하는 거 다 생각 비슷하구나. 제가 투자하면서 생각했던 고민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녹아 있어서 저도 상당히 재밌게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해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코노미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깨알 같은 행보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